시계열 분석 첫 번째 시간 인트로덕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시계열 분석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일단 살펴보고 기본적인 세팅, 디퍼런스 이퀘이션, 차분 방정식,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차분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차분 방정식의 요소들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분석 첫 번째로 시계열 분석을 활용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의 주가를 XT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이 today이고 오늘의 주가를 XT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가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자, 어저께의 주가가 있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변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어저께의 주가에 예를 들면 통상 80% 수준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로서는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오늘 벌어진 특이한 일을 YT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학문적인 용어는 쓰지 않을 예정이지만, 자, YT는 통상은 그래서 어제 예상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샥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의 주가는 어제 주가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만큼 영향을 받아서 오늘 주가가 통상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 벌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진다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트렌드, 통상적으로 어제 이만큼이었으면 오늘 이만큼 된다 라는 통상적인 트렌드, 이것은 샥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어저께의 정보로 오늘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가정을 했는데,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이고, 예를 들면 어저께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저께 주가도 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일, 이런 식으로 하면 2차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저께 벌어졌던 일, 그 전날 벌어졌던 일 등등을 계속 더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K만큼 지난 미래의 주식 가격을 미리 예측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오늘 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살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K가 지났을 때, 예를 들면 오늘이 월요일인데 내일이 아니라 금요일이나 다음 달 첫 번째 주 월요일이나 등등 같이 미래의 어떤 떨어진 시점에서의 주식 가격을 알고 싶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오늘 가격 혹은 어제 가격 등등등등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주식 가격, 모레 주식 가격, 이런 거 다 알 수 없죠. 이런 건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K일만큼 지난 먼 미래의 주식 가격을 예측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먼 미래의 주식 가격을 예측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고 그것을 1-2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드리면 오늘로부터 한참 떨어진 먼 미래의 주식 가격을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과 과거에 있었던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오늘 현재를 제가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일, 모레, 글피 이런 날들의 정보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세팅, 자, 그 전날의 주가가 그 다음날에 어느 정도 베타만큼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던 일들, 예를 들면 오늘 갑자기 어떤 회사에 대해서 신문에 뉴스가 뜬다거나, 어제로서는 알 수 없었던 일이죠. 오늘 그냥 한번 딱 일어난 일들, 제가 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더해서 1차 차분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일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그냥 오늘 주식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내일 일어난 일 중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었던 내일의 샥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자, 제가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다가 자, 베타의 x의 t-1 y의 t,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걸 제가 이렇게 안에다 넣은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정리하면 베타의 제곱 x의 t-1 하고 베타의 y의 t, 그 다음에 내일 일어나는 일 중에 특이한 일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지만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모레 일어나는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정보를 제가 안다면, 모르지만 안다면 거기다 베타만큼 곱할 것이고 모레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베타의 내일 주식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죠. 요걸 그대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xt-1, 그 다음에 베타의 yt, y의 t 플러스 1.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y의 t 플러스 2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를 3번 곱하고 어제 주가 정보, 그죠? 그 다음에 베타를 2번 곱하고 오늘 일어나는 특이한 일, 베타 1번 곱하고 내일 일어나는 특이한 일, 그 다음에 모레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모레의 주식 정보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모레의 주식 정보를 저는 오늘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주식 가격 정보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제의 정보를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일어나는 제가 알 수 없는 일들, 신문, 기사 등등등등을 합치면 모레 주식 가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1번화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살고 있고, 요것은 제가 x의 t 플러스 2는 모레의 주식 가격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모레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K일만큼 앞선 미래의 주식 가격을 알고 싶은데 내일 일도 모르고 그 다음 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제 정보를 가지고 표시를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틀이 지났는데 베타를 3번 곱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베타를 몇 번 곱해야 되죠? K1만큼 지났으니까 K 플러스 1만큼 곱하고 X의 어제 정보.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더해줘야 되는데, 자, 그걸 더하면, 예를 들면, 이틀이 지났으니까, 오늘 정보는 K일만큼, K승만큼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특별한 일. 그 다음에는 차수가 하나씩 줄죠. 그죠? 그러면, 베타의 K-1, 그 다음에는 내일 일어나는 일, 등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날짜 T 플러스 K일에 있는 특이한 정보는 그냥 베타 없이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베타의 0승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식 1-2번입니다. 자, 식 1-2번을 쭉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이 식이 현실을 반영하려면 어떤 식이 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저희는 베타에 관심이 있습니다. 베타라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정하게 된다면, 자, 베타는 어제 주식 가격이 T1 이후에, K1 이후에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베타는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특이한 일들이 미래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오늘 일어나는 특이한 일이 먼 미래를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Y의
그 전날 우리는 지금 K1 이후를 지금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니까 K-1일 현재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K 이후에 일어나는 주식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오늘이. 자, 그러면 제 말씀은, 자, 제가 만약에 9월 1일자에 주식가격을 예측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자, 1월 1일 날 난 신문 기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8월 31일 날 난 신문 기사가 더 중요합니까? 자, 이게 통상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T 플러스 K1의 정보를 예측을 하려고 할 때 먼 과거,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먼 과거의 일들의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일단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좀 더 중요한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이것이, 예를 들면 먼 과거의 일은 점점 오늘의 영향이 작아지고, 최근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은 오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베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점점 작아지려면 베타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네, 베타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왜? 예를 들면 베타가 0.1일 것입니다. 두 번 곱하면 0.01, 네 번 곱하면 0.0001 이렇게 돼서 베타를 점점 파워를 높일수록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베타가 1보다 작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먼 과거에 벌어진 이벤트가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계열 분석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맞추려는 노력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 1-1에서 보시면 내일의 주식 정보를 맞추기 위해서 어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제 주가를 대입을 시키고, 오늘 일어나는 신문에서 오늘 본 따끈따끈한 기사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더해서 오늘의 주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 차분 방정식 형태의 시계열 분석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내일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을 예측을 하고, 우리는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과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시점부터 미래에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전부 다 쭉 더해서 미래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베타를 추정을 해야 되더라. 그렇게 되면 베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그렇게 되면 베타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먼 과거의 이벤트가 오늘 데이터를 맞추는데 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1월 1일에 뉴스가 9월 1일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8월 31일 뉴스를 이쪽에 9월 1일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이게 통상적으로 맞지 않느냐. 1월 1일 뉴스가 도대체 9월 1일 주가랑 관련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에서, 그럴 거면 8월 30일 날 뉴스가 9월 1일 주가를 맞추는데 더 도움이 되는 세팅이 더 상식적이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 있는 텀들이 더 영향이 컸으면 좋겠으니까, 그럴 거면 먼 과거에 있는 텀들을 숫자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려면 베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자, 오늘 만약에 제가 어떤 특별한, 오늘 하루만 발생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겪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일어난 특별한 이벤트가 미래 특정 시점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일어나는 특별한 일, 이런 거죠. 오늘 보았던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미래 K일 이후에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보게 된다면, 자, 이걸 함수라고 봤을 때 그것을 이 변수로 미분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것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나요? 자, 보시면 요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왜냐면 YT가 변할 때 그 앞에 베타 K 승만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오늘 일어난 특별한 일들이 조금 변할 때 미래 주가에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게 되면 그냥 심플리 베타의 K 승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약간 유식한 말로 따지면 오늘 일어난 특별한 일을 임펄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충격. 그럼 리스폰스는 뭘까요? K 1 이후의 주가 변동. 그것을 이렇게 본다면 임펄스, 리스폰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펑션이 이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용어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진행할 것은, 자, 지금 식 1-2에서 표현한 자, 이런 방식을 벡터의 형식으로 한번 다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타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죠. 먼 과거의 일일수록 현재의 영향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베타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먼 과거에 있었던 일, 1월 1일 날 있었던 뉴스가 9월 1일 날에 주식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예를 들면 더 많이 미친다. 예를 들면 1월 1일 날 뉴스가 있었고 8월 30일 뉴스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9월 1일 뉴스 주식 가격을 예측하려고 해요. 자, 이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했을 때 지금 베타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8월 31일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고 1월 1일 내용 알면 9월 1일 주식 가격을 예측하기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얘기를 하려면 베타가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말하는 게 이런 것이고, 반대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은 별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덜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이고, 그럴 경우에 타임 시리즈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통상적으로는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9월 1일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1월 1일 정보보다 8월 31일 정보가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본 점에서 타임 시리즈가 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자, 베타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위에 1-2의 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떤 특정한 시점에 정보는 지금 알 수 있는 최선의 정보는 어제 데이터죠. 어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특이한 일들을 그냥 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모델을 세팅을 하면 이게 모델로서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9월 1일자의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오늘 데이터 아니면 어제 데이터는 알고 있죠. 주식 가격을. 그 다음에 뭘 다 더해야 되냐면 그 다음 오늘부터 특정 시점까지 일어나는 모든 특이한 일들을 전부 다 그냥 액면 그대로 더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런 타임 시리즈는 별로 예측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단은 러프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시계열 분석에서 쓰는 차분 방정식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 데이터 X의 예를 들면 오늘 주식 가격을 예측한다 그러면 1-1 같은 세팅에서 자, 앞에 붙는 개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개수를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이용하는 차분 방정식의 값어치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베타를 구하든지 추론을 했더니 절대값이 1보다 작더라.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상식에 부합하는 시계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 9월 1일에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데 8월 31일에 뉴스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에서 비해서 1월 1일 뉴스보다. 자, 만약에 베타가 1보다 크다는 세팅에서는 9월 1일 주식 가격을 예측을 하는데 1월 1일 뉴스가 중요하지 8월 31일 뉴스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약간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베타가 1이라 그러면 그것은 그냥 과거의 주가, 어제의 주가에다가 그 다음에 미래에 예측하는 시점 t 플러스 k 시점까지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력이 별로 예측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자, 벡터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위에서 식 1-1이나 1-2 같이 그냥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벡터로 바꿔서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벡터는 선형 대수 리니어 알저브라라는 학문에서 벡터나 매트릭스의 여러 가지 유용한 성질들을 이미 다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벡터의 형식으로 바꾸면 그렇게 이미 선행 연구가 된 성질들을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식 1-2를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1-4처럼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얘만 보여드리면 자, 요것과 요것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x의 t. 자, 좌측은 맨 첫 번째 항목이 x의 t고 이쪽 항목은 어떻게 되니까 베타 1의 xt-1 베타 2의 x의 t-2 해서 쭉쭉쭉 내려가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뭘 더하나요? 자, y의 t 하게 되면 그게 x의 t 첫 번째를 보시면 요것과 요렇게를 보면 베타의 1 x의 t-1 그 다음에 베타의 2 x의 t-2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맨 마지막에 오늘 일어나는 특이한 일 그런 식으로 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렇게 쭉 붙이고 오늘 일어나는 특이한 일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이런 항이 만약에 P개가 있다고 하면 자, 식 1-1에 요거는 우리 한 번만 썼죠. 식 1-1에 요거 한 번만 썼는데 요게 P개에 있는 P차의 차분 방정식 이런 식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벡터 폼으로 정리를 하면 자, 지금 여기 굵은 글씨를 쓴 거는 벡터입니다. 벡터. 자, xt라는 벡터는 뭐죠? 자, 요게 xt라는 x의 t 벡터고 요게 x의 t-1 벡터고 요게 y의 t 벡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h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P개의 과거 데이터들의 앞에 붙는 개수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의 1일 경우에는 그 밑에는 1이 나오고 밑에가 다 0이고 자, 두 번째는 하나를 건너뛰고 1이고 그 다음에 다 0이고 베타 3는 어떻게 될까요? 베타의 3는 밑에 두 개가 0이고 그 다음에 1이고 다 0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베타의 P-1은 다 0000 찍다가 맨 마지막에 1이고
자, 여기 베타의 P는 전부 다 0인 이런 행렬을 P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제대로 써볼게요. 자, H라는 행렬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지 차분 방정식 1-1의 형태의 차분 방정식을 쓸 수 있냐면, 자, H라는 매트릭스는, 자, 일단 개수들을 다 쓰세요. 베타 1, 베타 2, 그렇게 되면 베타의 P-1, 베타의 P.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정보를 몇 가지를 이용하는 건가요? 오늘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P일치만큼의 주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붙는 개수는 베타 1일 경우에는 1 붙고 다 0,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붙는 거고, 베타 2 경우에는 하나를 0을 주고 1을 쓰고 다 0, 0, 0, 0, 0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베타 P-1 같은 경우는 0, 0, 0, 0, 0, 0 가다가 맨 마지막에 1이 되고, 베타의 P 같은 경우는 전부 다 0, 0, 0 이런 식으로 되는 매트릭스를 H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맨 첫 줄은 개수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대각에서 하나를 밑으로 가면서 거기들이 전부 다 1이 있는 이런 특이하게 생긴 행렬을 H라고 앞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차분 방정식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차분 방정식은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과거 정보를 쓸 거예요. 몇 개만큼 쓸 거냐면 P개만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제 정보도 중요하고 베타 1만큼 중요하고 그저께 정보는 베타 2만큼 중요하고 등등등 해서 P1만큼 전에 정보도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나는 특이한 일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고, 그것을 벡터 형식으로 쓰면, 자, x의 t라는 벡터는 h라는 벡터에다가 x의 t-1이라는 벡터를 더하고, 거기다 y의 t라는 벡터를 더하면 된다. 이 x의 t라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오늘 주식 정보, 어제 주식 정보 쭉쭉쭉 밑으로 떨어지고, 자, h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개수들을 전부 다 써줍니다. 베타 1, 베타 2 쭉쭉 해서 베타의 p까지. 밑에 1을 붙여주는데 베타의 1일 경우에는 1을 쓰고 나머지를 다 0, 0, 0, 0, 0. 베타의 2일 경우에는 하나를 0을 써주고 1부터 시작해서 다 나머지는 0. 그 다음에 베타의 P-1은 0, 0, 0, 0 가다가 맨 끝에 1. 베타의 P는 전부 다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생긴 H라는 매트릭스를 써주고, 자, 거기다가 이제는 X의 T-는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의 주가, 그저께의 주가, 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샥이 들어있는 YT라는 대문자 YT라는 벡터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일어나는 특이한 일,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이런 벡터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이 벡터를 이런 식의 벡터를 구했는데 그것을 아까 우리 식 1-2처럼 이런 식으로 내일 거, 모레 거 이런 식으로 해서 K일만큼 이후의 정보를 과거 정보로 표시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거를 벡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오늘 주가 정보를 과거 주가 정보로 맞추는 차분 방정식을 가정을 하고 1-2에서 뭘 연습을 했냐면, 그렇다면 K일 이후에 주가를 과거 정보로 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해서 이런 식의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K일 이후의 주가는, 어제 주가는 제가 확실히 아니까 거기다가 이만큼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간에 오늘부터 K일 이후까지 있을 어떻게 보면 내일 뉴스 같은 얘기죠.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만큼씩 가중치를 둬서 더하면 된다라고 유도를 했는데 그 연습을 벡터 형식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벡터 형식에서 똑같은 일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앞으로 대문자로 쓰는 거는 그 어떤 요소가 아니라 벡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정보가 있는 벡터 1-4에 있는 굵은 글씨로 있는 xt 벡터를 참조 바랍니다. 그것은 h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어제 주가 정보 등이 있는 xt-1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오늘 알 수 없는 샥이 있는 y의 t라는 벡터. 자, 지금 말하는 xt-yt는 전부 다 1-4에서 정의된 벡터들이라고 벡터나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 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자, 어제의 주가 정보가 있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h의 x에 이번에는 x의 t-2 그 다음에 y의 t-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식 1-2에서 했던 거 x의 t는 자, h라는 매트릭스에 자, 요거를 곱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걸 그대로 쓸게요. 자, h의 x의 t-2 y의 t-1 하고 밖에다가 원래 있던 yt는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h라는 매트릭스를 두 번 곱하고 x의 t-2 벡터 그 다음에 h 매트릭스 한 번 곱하고 y의 t-1 그다음에 y의 t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번에는 x의 t를 x의 t-1 오늘의 주가 정보를 그저께의 주가 정보로 표시가 되었네요. 자, 그런데 한편 그저께의 주가 정보는 또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h의 자, 이번 x의 t-3 그 다음에 y의 t-2 그저께의 주가 정보는 그저께 뉴스에다가 그저께 주가 정보를 표시를 하면 되고 그게 이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h2에 자, 이번에는 자, 요걸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h의 x의 t-3 그 다음에 y의 t-2 하고 뭘 더하면 되죠? 자, 요거 더하면 되네. 자, h의 y의 t-1 더하기 y의 t 해서 요것을 다시 정리를 예쁘게 하면 오늘의 주가 정보를 그저께까지 정보를 표시를 해서 표현한다면 요걸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h를 3번 곱한 거에 x의 t-3 어저께 그저께의 주가 정보를 에다가 h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으니까 1-4에 h라는 매트릭스를 3번 곱하고 그 다음에 h 매트릭스를 2번 곱하고 그저께 일어났던 특이한 일을 나타내는 벡터 그 다음에 h를 한 번만 곱하고 어저께 일어났던 일을 일어나는 특이한 벡터 yt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그저께 오늘부터 3일 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한 거죠. 3일 전. 자, 3일 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더니 h를 3번 곱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정보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p일 전까지를 보고 싶으면 h를 p만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주가가 있는 벡터는 어떤 벡터 써야 될까요? x의 t-p일 전에 있던 x 벡터를 쓰면 되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부터 특이한 일들 뉴스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 앞에다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쭉 해야 되는데, 자, 먼 과거일수록, 그저께, 예를 들면 어저께, 오늘 이렇게 있을 때, 먼 과거일수록 h를 먼 과거인 만큼 더 곱해주네. 그러니까 h라는 매트릭스가 생기면 먼 과거에 있었던 예측이 불가능했던 일들에 h를 그만큼 더 곱해주고, 오늘보다 하루 정도 적었다면 h를 그냥 한 번만 곱해주고, 오늘 뭐에서 이틀만큼 떨어진 거라면 h를 두 번만큼 곱해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i만큼 떨어진 과거 일을 반영을 하려면, 그때 있었던 특이한 뉴스를 반영하려면 h를 i번만큼 곱해줘서 전부 다 더하면 된다 라는 것이 이 벡터 형식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벡터 형식을 가지고 저희가 시계열을 공부를 하게 되면, 자,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오늘 주가 아니면 미래 주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려면 과거 주식 가격은 다 저희가 아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단 이건 차치를 하시고요. 차치해 두시고, 그럼 결국에 오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건 아는 정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P라는 매트릭스를 알면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P라는 매트릭스는 뭡니까? 결국에 무엇을 포함한 매트릭스입니까? 자, P라는, 죄송합니다. H라는 매트릭스는 결국에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 이거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곧 H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기 있는 각각의 개수, 베타를 전부 다 알아낸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맨 위에서 보시면 식 1-2에서 자, 우리가 K일 이후의 주가 정보를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요 베타들을 다 알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마지막으로 하자면, 내일의 주가 아니면 K일 이후의 주가를 아시려면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벡터에 대해서, H라는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면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벡터 H를 알아낸다는 뜻은 곧 뭐와 같냐면, 자, 이걸 알아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벡터를 알아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알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각각의 베타 1, 2, 3 해서 베타 P까지를 알아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습의 초점은 요 H라는 매트릭스를 알아내는데 초점이 있겠고, H뿐만 아니라 지금 H를 한 번 곱한 거, 두 번 곱한 거, 여러 번 곱한 것들이 계속 나오죠. 세 번 곱한 것 등등등이 나오기 때문에 H를 여러 번 곱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매트릭스를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H의 I승이 됐을 때 그 구성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